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식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7290선에서 마감을 했죠. 자, 4일 만에 롤러코스터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다가 드디어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오늘 이제 반도체, 중소형주들도 반등이 나오는 장이었죠. 자,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그러한 장이었습니다. 자, 장 초반에 갭 상승 출발을 하면서 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끌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주가가 좀 올라가 주면서, 자, 장 초반에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10시부터 밀리기 시작을 했죠. 자, 10시가 좀 지나면서부터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어제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아마 그 시점에 개인들의 패닉셀 물량이 조금 더 나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구간이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 자, 코스피 차트가 전날 저가를 이탈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자, 물론 종가 기준으로는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분봉으로 보시면 이 구간이죠. 자, 위에 있는 게 코스피, 아래에 있는 게 코스닥인데, 자, 같은 시간대에 저점을 이탈하면서, 자, 전일 저점을 이탈하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이러한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들의 패닉셀 물량이 좀 많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고, 자, 그 뒤로 다시 주가가 소폭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점 부근까지 올라가지는 못했고, 아랫꼬리를 다는 정도에서 주가가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시장 자체가 반등이 나왔지만, 자, 엄청나게 큰 반등은 아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내일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자, 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샌디스크 이러한 기업들, 미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내일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은 주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HPSP 이러한 종목들, 자,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다가 윗꼬리를 남겼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이러한 종목들은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마감에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를 보시면, 자, 급등을 했죠. 11%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분봉으로 보시면, 자, 장 막판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동시효과에서 이렇게 주가가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좀 이렇게 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 있었고, 윗꼬리를 남기는 종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미코이라는 종목들도 오늘 15%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나온 상황입니다. 자,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5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반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까지 왔다. 자, 그동안에 고평가되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자, 고평가에 대한 우려 이러한 것들이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반도체 중심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고요. 자, 기관과 외국인이 한 1조 4천억 가까이 이제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개인들은 투매를 했죠. 자, 그래서 오늘 반대 매매가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역대급 반대 매매 이러한 뉴스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환율이 1,500원대에 있었는데, 자, 1,500원대 아래에 있었는데 막판에 이제 환율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1,506원대 달러 강세가 나타난 것이 원인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중동의 긴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사태와 관련해서 종전 양해각선 종료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 어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그런데 이제 장 막판에 다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번복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좀 나와주면서 환율에 대한 그러한 이제 상승 압력이 좀 있었다. 자, 원화의 약세 압력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도주가 귀환했다라는 부분. 자, SK하이닉스가 5%대 급등 마감을 했어요. 자, 삼성전자는 한 1%도 못 올랐는데 SK하이닉스는 ADR 상장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이제 브로드컴이라든지 엔비디아의 반등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 주면서, 자, 다시 기술주 섹터 쪽으로 그리고 반도체 섹터 쪽으로 충분히 이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희망적인 부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 오늘 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원익 IPS 이런 종목들, 자, 시총 상위에 있는 반도체 이제 종목들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의 독보적인 강세가 나타났죠. 자, 삼성전자는 0.18% 상승하면서 마감한 반면에 SK하이닉스는 5% 넘는 거의 6% 가까이 상승을 했고, 지금 장 마감하고도 시간외 거래에서 삼성전자가 2% 상승대가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는 8%대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가 기준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의 이제 ADR 상장이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주 기대감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제 계속해서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1%대 반동 이제 성공을 했지만, 자, 중요한 것은 제약바이오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4%, 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총 1위죠. 자, 물론 이슈가 있는 종목들, 뭐 소폭 반등하는 종목들이 있었지만, 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바이오 이러한 종목들 전반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알테오젠 보시면 어제 오른 것도 없는데 오늘 주가가 밀려서 마감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제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분봉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저가 기준으로 마감을 했는데 종가 저가에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 5% 가까이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종가보다 더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저점을 뚫고 내려갈 기세죠. 자,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는 전혀 자금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자,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제 반도체 중심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동안 주도주의 흐름을 보였던 그러한 종목들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가의 반등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종전 MOU 이제 종료 발언 이러한 것들이 어제도 영향을 미쳤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유가가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런데 사태 장기화를 원치 않는다 이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이제 유가가 튀어오른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좋을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OMC 의사록을 공개를 했는데, 자, 일단은 매파적 소수의 의견이 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은 동결적으로 방향을 잡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한 그러한 경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상승만 안 해도 다행이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동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자, 동결만 가져도 뭐 주식시장에 뭐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금리가 동결된다라는 부분은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악재죠.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웬만하면 금리 인하를 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왜냐면 실적이 안 나오죠. 자,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이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산 관련주들. 자, 방산 관련주들은 이제 나토의 기본 조달, 이제 협정과 관련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K2 전차든지 K9 자주포 이러한 것들 이미 동유럽 시장에서 성능이 검증된 그러한 무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수출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성장하는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주도했던 섹터, 이제 예를 들어서 반도체, 뭐 조선, 방산, 전력 인프라 이러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장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노동 생산성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좀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그것 관련해서 지금 한국은 압도적으로 세계 1위 수준의 자동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걸 정말 잘하죠. 자, 그래서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를 하더라도 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제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자, 한국이 이런 걸 제일 잘한다. 제조업 기반에 성장하는 그러한 나라지만 이러한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피지컬 AI의 시대가 도래하면 또 엄청난 또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죠. 자, 하지만 이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현대차 노조 파업 리스크가 있었죠. 자, 그런 것도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는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반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전기차 수요 둔화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도 좀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지연이 되면 소비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현대차는 지금 자동차 기업으로 보기보다는 로봇 기업으로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상방은 열려 있다. 자, 하방도 어느 정도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 장세입니다. 결국은 실적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최근에 강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한국 콜마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최근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시장이 빠질 때에도 뭐 한국 콜마 이러한 종목들은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자, 보시면 시장이 흔들릴 때도 올라가고 있죠. 자, 오늘은 이제 수급이 이제 좀 순환매가 나타났죠. 자, 반도체 쏠림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왔는데, 자, 계속해서 이제 저점 대비해서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그리고 시장이 흔들릴 때도 매수가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도체는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투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다면 여기서 실적이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 전력 인프라 관련주 이러한 이제 실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주목해야 될 시점이다. 자, 그리고 뭐 현대차 그룹주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주도 좀 보셔야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로봇에 대한 그런 밸류를 붙여주는 시점부터 이제 현대차 그룹주는 폭등하는 상황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섣부른 추경 매수는 좀 금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바닥을 다지는 것을 조금 더 볼 필요는 있어요. 자, 오늘 외국인이 진짜 조금 매수를 했어요. 자, 외국인이 이제 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연속성이 중요한 시점이다. 자, 그래서 이제 7천선 붕괴는 막았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자,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자, 그리고 상승하는 그러한 종목들, 레버리지 이러한 것들 과하게 쓰면 결국은 이제 눌렸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을 조절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을 했지만, 자, 그 금액이 크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상황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선택과 집중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 주성엔지련 이란 종목들은 폭등이 나왔고 HPSP는 윗꼬리를 남기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리고 대형주에서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이도 좀 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ADR 상장에 대한 이슈, 자, 그것이 좀 영향을 크게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그냥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적이 받쳐주는 그러한 기업들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시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급하게 보기보다는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 앞으로의 이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 그러한 기업들을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 이제 수급이 유입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은 또 더 큰 기회를 볼 수 있는, 또 이렇게 이제 많이 빠졌을 때 기회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오늘 시장 상황들 말씀드렸고, 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셨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종목들,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만한 반도체 기업들, 자, 테스 이러한 종목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고, 자, 이 테스라는 종목은 고점을 높여놓고 주가가 밀리기는 했지만 이제 61선 정도까지 이제 밀리고 지지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미 벌써 상당히 강하게 물량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이러한 물량들, 자, 이러한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이제 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스 이러한 종목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코미코 이러한 종목들, 자, 코미코는 오늘 기준으로 외국인이 조금 팔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한 종목이에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코미코 이러한 종목들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력 인프라와 관련해 가지고는 LS 일렉트릭 이러한 종목들 여전히 이제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있잖아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에서 매수계 강하게 들어왔고, 자, 외국인도 최근에 이러한 종목들 빠질 때 물량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LS 일렉트릭 이러한 종목들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제가 이제 영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이제 보시면 돈벌자 준치아 채널입니다. 자, 지금 제가 영상을 이제 올려드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제가 매일 영상을 최대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링크 걸어뒀어요. 자,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도 이제 뭐 종목이라든지 그러한 것들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하루에 뭐 나오는 뉴스라든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것들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러한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구독자가 늘어나면 라이브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라이브를 진행을 해봤는데 혼자 떠드는 느낌이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람이 늘어나고 나면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고 나면 라이브를 한번 진행은 하려는 그런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되는지 그러한 종목들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기회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지수가 반등하려는 그러한 이제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코스닥은 너무나도 많이 빠졌어요. 자, 코스피로 쏠림이 많이 나타나면서 코스닥이 사실상 이유 없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와서 이제 지수가 크게 밀린 것이고,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0% 넘게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지수가 빠진다라는 것은 경제 위기급, 자, 금융 위기급 어떠한 이슈가 터졌을 때 이 정도 밀리는 건데, 코스닥은 단순히 수급에 의해서 빠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든지 주가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으로 수급 확산 이 오늘 나타났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식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종목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제가 장중에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면 제가 바로바로 승인 처리해 드리니까 그냥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 늘어나면은 라이브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시장도 한번 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